제가 아까 다른 걸 검색하고 있었더니 이상한 게 나왔네요. 네, 오늘은 제가 컬러링북 만들기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정말 좀 이렇게 핵심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뽑아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캔바라는 사이트에 가 가지고 이미지를 내지 약간 편집하는 거, 그런 것까지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링북이라고 하면, 처음에 저 컬러링북 이거 공부하고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쪼끔 생소했어요. 저는 컬러링북이라는 걸 별로 이렇게 어 색칠도 안 해 봤고 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컬러링북이라고 하니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올해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3 월, 2월 말이네요. 그때 인제 그 특강하는 거를 저도 들어가서 들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3월 달부터 책을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컬러링북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저를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전문 강사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낮에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투잡으로,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래에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아실 거예요. 상조회사라고 하는 회사, 후불제 상조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장례 지도사 뭐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요 관련 자격증들은 쪼끔 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랑 이렇게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적어 놨어요. 이 외에도 자격증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민간 자격증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인제 웰다잉 지도사 강사 자격증, 예, 이거는 이제 웰다잉 법이라는 게 저희가 생겨나면서, 그 예전에 웰빙이 처음에 나왔다 그다음에 웰다잉이라는 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캔바, 제가 인제 그 디지털 콘텐츠 강사 자격증 1-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이게 2024 년도 3 월, 4 월, 2, 3, 4, 3 개월에 걸쳐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해 가지고 힘들게 가서 해서, 예, 그 과제를 80% 이상을 제출을 해야 자격증이 나오는데, 너무 힘들게 자격증을 정말 취득을 했어요. 일 주일에 5 회, 주 5회 강의를 하는 거를 제가 4 회였던가 5 회였던가, 아무튼 너무 힘들게 정말 해 가지고 자격증을 땄는데,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캔바 하나 배워 놓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자격증을 따 놨고요. 그다음에 AI와 관련돼서 AI 프로젝트 지도사라는 이제 자격증을 또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출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 지도사 자격증을 또 취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제가 사업체가 법인 사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접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전에 제가 잠깐 우리 코로나 그때 왔을 때 쇼핑몰 사업을 또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신 판매업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글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6월 달에 1인 출판사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체가 좀 여러 가지가 되죠. 그래서 좀 '한 가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우리 출판 혹시 '나는 책을 출판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3번 한번 눌러 봐 주실래요? 3 번. '나는 출판해 봤다. 책 내 봤다.' 하시는 분들. '나 책 내 봤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는 책을 내 봤어요.' 하시는 분 없으시네. 우리 정성규 대표님 있으신데 몇 권을 내셨는데. 그래서 출판이라고 하면 '내가 책을 낸다?' 저 처음에 이거는 '내가 무슨 출판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판이라고 하면, 자, 어떤 책이 떠오르세요? 종이책,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전자책.
종이책을 또 많이 안 보고 전자책으로 또 많이 본다고 하죠. 그래서 종이책으로 출판할 수도 있겠고, 또 전자책도 ISBN을 받으면 이것도 정식으로 도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다가 종이책도 전자책도 다 납본을 할 수가 있어요. 납본이라는 거는 내 책이 두고두고 후세에 이렇게 남는 기록물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람용하고 보존용하고 두 개를 납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책도 납본 가능해요. 제가 전자책 어제 그 납본 신청을 제 출판사로 낸 거를 납본 신청을 했는데 다시 발려왔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전자책 내지 안에 가격표가 있어야 돼요. 가격이 써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거를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고게 다시 반려가 와서 그 정가를 그 작 저기 적어 가지고 다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보내 봤거든요. 그래서 종이책도 있고 전자책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출판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제가 유료 강의하고 있는 동화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지금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컬러링북 출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집, 시와집, 그다음에 에세이, 또 정말 방대하게는 소설,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 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들어오신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는 "나는 어떤 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시면 한번 써 보실래요? 채팅창에다가. "나는 어떤 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번 써봐 주시면, 네, 한번 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반응이 없으면 너무 네. 김광석님 컬러링북, 아기들 이야기책, 그림책, 동화책, 컬러링북. 네. 어 대부분 '아이들 책을 좀 써 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와집. 네. 네. 다양하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책 종류 중에서 딱 하나만 빼놓고 다 써 봤거든요. 어떤 책을 제가 안 써 봤을까요? 1 번으로 맞추신 분한테 제가 이따 끝나고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종류만 안 써 보고 다 써 봤어요. 네. 아이맘들 님, 이따 저한테 DM으로 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아니면 실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저한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소설만 제가 안 써 보고 나머지는 동화책도, 컬러리북도, 시집도, 그다음에 에세이도, 네, 감사합니다, 다 써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종류를 썼는데, 그러면 제가 책 3월 달부터 책을 출판을 했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토탈 책을 낸 게 몇 권이냐면 21 권이에요. 21 권.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4, 5, 6, 7, 8, 9. 지금 6 개월이 채 안 됐어요. 제가 3 월, 예. 6 개월 정도 됐네요. 6 개월 정도 됐는데 21 권의 책을 지금 출판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이러느라고 너무 바빠서 별로 출판에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제가 또 책을 출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 권의 책을 제가 3월 달부터 6 개월 동안에 출판을 했어요. 놀래 주셔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너무 많은 책을 저도 한꺼번에 막 출판을 해 가지고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가끔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놀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책을 제가 6 개월 만에 출판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 이런 책들 다 좋아. 좋은데' 맞아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대단해요, 제가.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화자찬인가? 올 세네 권 가능합니까? 대단하세요.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빨리 많이 출판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한 3 개월 정도는 강의 진행하고 강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출판을 거의 못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단시간에 제가 출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쓸 수 있을까? 내가 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우리 아이 맘들님 이따가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저한테 DM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출판한 도서는 맨 처음에는 제가 컬러링북을 출판을 했어요. 컬러링북을 6권 현재 출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판한 책이 그림동화였어요. 그림동화. 그다음에 출판한 책이 시와집이었고요. 그다음이 그림 에세이. 그냥 일반 에세이가 아니고 그림이 들어간 에세이를 저는 출판을 했거든요.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글만 있는 책을 잘 안 보려고 한대요. 그림이 들어가 있어 주면서 글이 또 쪼끔 들어가고 이래야 쪼끔 책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글만 있는 책은 왠지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봐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출판한 모든 책들이 다 그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다 그림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컬러링북도 그림이 들어가는 거고요. 동화책도 그림 동화니까 그림이 들어가고 그림 에세이, 그림과 함께 에세이 글을 적어주는 그런 에세이고요. 그다음에 시와집, 시와 함께 또 시에 걸맞는 그림이 함께 들어가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제가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뭐냐면 컬러링북을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제 책을 검색을 하면 제 책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거 이제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도 하고 ISBN 신청도 하고 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제 거 도서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거 도서가 검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별이와 타워의 별빛 약속인데 그냥 요렇게 해서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자출판물도 나오고요. 종이책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제 거 책이 검색이 된다라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갔더니 제 책이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 그래서 요렇게 이게 되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종이책 들어가서 보면 예 제 거 인제 표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책에 대해서 가격도 나오고 언제 출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 책이 출판이 된 게 여기에서 검색이 된다. 이게 되게 저는 신기해서 나중에 이렇게 출판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도서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음 제가 네이버에 또 인물 검색을 하면 제 이름을 박정미라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아까도 제 이름이 너무 흔하다고 말씀드렸죠. 박정미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나오는데 제 이름을 검색을 했더니 어떻게 제가 나오냐면 자꾸 이상한 게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보면 제가 네이버에다가 박정미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명이 나와요. 여러 명이 나오는데 요게 인제 저예요, 저. 제가 인제 그 박정미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인제 사용하는 우리 약간 예명처럼 사용하는 게 메리 제이라고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이는 정미의 제이를 따서 제이라고 했고 메리 제이 이렇게 했더니 되게 즐거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저는 항상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화책 같은 걸 쓰다 보면 그림이 아이들 그림을 보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미소 짓게 되고 행복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검색을 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블로그에다 글을 올린 게 검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 거 인제 여기에 글로글이다 뭐 대표 이런 것도 검색이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하는 거 여기 다 나와요. 블로그 그다음에 리틀리라고 해서 제가 리틀리에다가 제 거 도서를 다 링크를 걸어 놔 가지고 리틀리에서도 제 도서가 검색되도록 해서 이 리틀리 요거 QR 코드를 제가 도서에다가 제가 책을 출판하면 맨 앞장에 도서 소개글 글 안에다가 이거 QR 코드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혹시 엄마들이 책을 사 가지고 그걸 아이한테 보여주다가 또 QR 코드를 이렇게 찍어 보면 제 도서들을 쭉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리틀리 페이지에다가 또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요렇게 리틀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또 다 클릭을 하시면 제 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로 갈 수 있게끔 제가 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리고 무료 특강 혹시 신청을 이렇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름이랑 이메일 이런 걸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몇 분 또 여기다가 신청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블로그라든가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올려 놓고 제 책을 다 검색해서 사 보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제가 카톡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데 올려 놨더니 저 아는 지인도 이걸 보고 주문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또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도 또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도서도 제 거 인제 도서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도서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를 좀 책 출판할 때마다 요거는 제가 그 뭐라고 하죠?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업데이트를 좀 안 해 가지고 몇 권 안 나와요. 근데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들도 여기서 바로바로 보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이라는 거.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저 처음에 다른 분들이 네이버에 내 이름 치면 나온다." 막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게 나올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나온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기분 좋고 좀 신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꼭 출판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왜 컬러링 북을 특강으로 준비를 했냐면 지금 이제 저희 그 수강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그림 동화 유료 수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림 동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미지 캐릭터의 일관성 때문에 쪼끔 막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얘가 똑같이 뽑아 주어야 되는데 약간 어느 부분에 가서 우리 그 수강생 중에 그 아이 엄마가 아이의 책을 아이를 주인공으로 해 가지고 책을 그림 동화를 만들고 있는데 아이는 똑같이 그려 져요. 정말 제가 보니까 저한테 그림을 이렇게 뽑고 있는 거를 올려줬는데 아이는 약간 머리카락이 길면서 끝에 이렇게 약간 붉은 계열로 또 이렇게 브릿지처럼 쭉 넣었는데 그거를 늘 똑같이 잘 그려 주는데 엄마는 머리가 막 어쩔 때는 짧게 해 주고 또 어쩔 때는 길게 해 주고 그런다고 그 일관성이 안 지켜져서 너무 막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는 처음에 다 캐릭터를 정확하게 다 설정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줬는데 엄마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인제 쪼끔 엄마가 쪼끔 일관되게 안 나와서 쪼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은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컬러링 북은요 일단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쪼끔 쉽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냥 "요거는 어떻게 그려 줘."라고 요청을 하면 그려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쪼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쉽게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컬러링북을 한번 알려 드려야 되겠다.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컬러링북 하면 아이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시니어용 우리 잘 아시죠? 시니어 우리 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른들도 색칠 공부하는 그런 책을 또 사셔 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나 그다음에 성인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또 잠깐 나만의 시간을 내서 또 색칠을 하면서 좀 차분해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책을 또 컬러링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제가 여기 지금 그림에 있네요. 시니어용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뭐 당연히 아이들 위한 컬러링북은 엄마들이 또 만들어 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사 주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판매 수수료가 쪼끔 더 높아요. 이건 뭐냐면 책을 일단 만들어서 북쿠크라는 사이트에 저희는 올려요. 근데 일반 종이책도 만들어서 올리고 저희는 전자책도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만들면 저는 음 무조건 책을 두 권을 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컬러링 북은 그렇게 전자책으로 꼭 권해 드리지는 않아요. 사실 컬러링 북은 직접 색을 칠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종이책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컬러링 북은 종이책으로만 냈거든요, 제 책도 6권을. 그래서 그거는 인제 나름대로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종이책도 전자책으로 내보고 싶다.' 하면 또 그렇게 내셔도 돼요.
그래서 고렇게 이 뭐냐면 판매 수수료가 쪼끔 더 높다라는 건 뭐냐면 동화책이나 에세이나 시와집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컬러로 들어가잖아요. 컬러로 들어가면 그 인쇄를 하는 잉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판매 수수료가 좀 낮아요. 근데 흑백으로 들어가는 컬러링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수수료가 쪼끔 더 높아요. 북쿠크를 예로 들자면 컬러링북 한 권이 팔렸을 때 저희한테 이렇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35%가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15% 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밖에 안 돼?' 이러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출판한다는 게 어떤 재고를 안고 정말 초기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파일만 표지 파일을 올려 놓고 내지 파일을 그 사이트에다 올려 놓으면 고객이 주문을 하면 바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POD 출판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인쇄를 해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 비용도 전혀 안 들어가고요. 뭐 종이라든가 잉크라든가 뭐 이런 거 저희가 전혀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해 주고 나머지 저희가 수수료만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판매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 예, 고렇게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 컬러링북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요, 지금은요,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어요. 어떤 조력자? 저 챗GPT 거의 대부분 쓰실 거예요. 무료든 유료든. 그쵸? "나는 챗GPT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 3번 눌러 봐 주실래요? "난 챗GPT 안 써요. 쓰지 않아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3 번. 없으신 것 같아요. 챗GPT는 정말 누구나 다 쓰실 거예요. 챗GPT를 쓰지 않는다면 클로드를 쓰실 것이고 아니면 제미나이를 쓰시든지 리튼을 쓰시든지 그다음에 우리 음 퍼플렉시티, 예, 여러 가지 그런 AI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다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챗GPT에서 컬러링북을 그리려고 하면 주제를 선정을 해 달라고 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챗GPT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다른 사이트 물론 다른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트 있죠. 미드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챗GPT도 쓰고 있는데 유료 결제해서 쓰시고 계신다 하면 이 비용도 있는데 미드전에서 또 따로 결제를 해 가지고 그림을 뽑으세요 하면 그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챗GPT에서 주제도 선정하고 그림도 뽑고 다 해요. 그리고 캔바라는 요 사이트는 정말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표지도 편집하고 내지도 편집하고 디자인을 또 예쁘게 하실 수가 있는 사이트가 바로 캔바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책을 올리는 저희가 업로드하는 사이트는 북쿠크라고 있어요. 북쿠크. 물론 작가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유페이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작가화나 유페이퍼는 전자책만 업로드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쿠크는 전자책도 업로드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책도 POD 책으로 다 올려 놓으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북쿠크에다가 책을 올리면 '누가 북쿠크에 들어가서 책을 사요?' 이럴 수 있죠. 근데 북쿠크에다 일단 책을 올려 놓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서점 있죠. 교보문고, 예스14, 알라딘, 북센, 영풍문고 이런 데에 다 제 책이 입점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 책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일단 북쿠크에다 올리면 고렇게 '외부 서점에도 전부 다 유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책도 지금 현재는 전자책 같은 경우 북쿠크에다 올리면 교보문고는 입점이 아직 안 된대요. 근데 대신에 예스14, 리디북스, 그다음에 밀리우 서재, 그다음에 또 다른 데 그런 여러 군데에다가 제 책이 다 노출이 되게끔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쿠크 여기에다가 저는 책을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여기에다 올려 놓으면 저희가 올리는 건 뭐예요?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표지는 JPG 파일로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내지는 PDF 파일로 인쇄형으로 해 가지고 올려 놓으면 거기에서 주문 들어오면 고거를 책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신경 쓸 거 없고 돈 들어가는 거 없고 일단 우리는 딱 파일만 만들어서 업로드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컬러링북 제가 이제 만든 것 중에 이렇게 샘플링으로 보여 드릴 건데
요게 표지예요, 표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색감과 그다음에 요 캐릭터들 요거는 이제 약간 뭐라 3D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만화 주인공이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요렇게 표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요렇게 오른쪽 페이지 요게 이제 홀수 페이지인데 여기에다 그림을 넣어 줘요. 그리고 왼쪽 페이지는 처음에는 사실 저 배울 때 그냥 비오드라고 해서 비워 놨거든요. 왜냐면 여기 그림을 그리면 색칠을 하게 되면 요렇게 덮게 되면 약간 이렇게 배긴다고 하죠. 배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를 비워두라고 해서 저는 그냥 무조건 비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 백지로 비워두고 처음에는 책을 출판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베이더라도 그 순간에는 공부할 때만 이게 이거 색칠을 할 동안에는 '아 공부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 영어 공부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또 그래서 엄마는 또 좋아하겠죠. 이렇게 아이가 색칠도 하면서 이 하마에 대해서 발음 여기 기호도 넣어 놓고 영어 다 발음할 수 있도록 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따라 쓸 수 있게끔 요렇게 왼쪽 페이지에다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색칠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링 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책을 제가 그러면 몇 권을 좀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저는 이제 책이 정말 여러 권이 있어요. 이렇게 제 요렇게 책을 지금 진열을 쭉 해 놨죠. 요렇게 인제 제가 책을 식물책을 진열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런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다가 제 책을 쭉 진열을 해 놨죠. 그럼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권 한 권 들어가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맨 처음 책을 출판했던 게 이 귀여운 강아지 컬러링 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거 어떻게 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맨 처음에 그냥 진짜 이제 요게 이렇게 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책을 딱 펼치게 되면 이제 여기는 사실 제가 컬러를 안 넣었어요. 흑백으로 넣었는데 요거는 인제 여기 샘플링 보시라고 컬러로 넣어 줬어요. 이게 뭐냐면 안에는 그냥 다 흑백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인제 원래는 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그냥 빈 페이지인 거예요. 책을 딱 넘겼을 때 왼쪽 페이지 그냥 비어 있는 페이지로 놔두는 거고 요게 인제 1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1 페이지에다가 제목을 한 번 더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강아지 이미지 표지와 비슷한 이미지로 해 가지고 넣어 주실 수도 있고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인제 서문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요런 인제 이 도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는 글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강아지 인제 이미지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짝수 페이지, 여기가 홀수 페이지, 책 구성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넘겨 보시면 요렇게 처음에는 제가 다 여기 비워 놨다 그랬죠? 그냥 백지 상태로. 그래서 여기 색칠할 수 있도록 요렇게 책을 만들어 냈어요. 처음에는 요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왼쪽은 비워둔 채로. 요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강아지는 정말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또 고양이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컬러링 북을 만들어 놨고요. 또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냈던 게 맛있는 간식 컬러링북 이거였어요. 그래서 요거가 제가 첫 책 출판하고 나서 3 일인가 지나서 요걸 또 바로 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은 어 그냥 생각해 보니까 왼쪽 페이지에도 뭘 넣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는 제가 이렇게 간식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간식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여기 보면 여기 인제 QR 코드가 들어가죠. 이 QR 코드가 아까 그 리틀리 페이지예요. 리틀리 제 책을 쭉 진열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그 페이지를 여기에다 삽입을 네이버에서 이 QR 코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 엄마들도 QR을 딱 찍어 보면 제 책 종류가 쭉 나올 수 있도록 고렇게 만들어서 넣어 놨고요. 요렇게 요때는 인제 아주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긍정 문구 같은 거 해 가지고 제가 쭉 쪼끔씩 바꿔 가지고 넣어서 요렇게 또 책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괜찮죠. 아이들한테 "시도하는 거 정말 멋져." 이렇게 쪼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좀 긍정의 메시지를 제가 넣어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인제 요거는 동물 셰프 컬러링북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또 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 동물들을 또 이렇게 보시면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드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토끼는 당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 토끼 셰프, 동물 셰프들을 인제 다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당근 케이크를 만든 토끼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엔쪽지르는. 어. 그래서 뭐 친구들을 초대해서 뭐 "친구한테 줄 생각이 신이 났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짧은 동화 같은 그런 글을 넣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쭉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펭귄은 또 북극에 살고 하니까 빙수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자는 또 고기 육식 동물이니까 고기를 좋아하겠죠. 이렇게 해서 쭉 어 왼쪽 페이지는 이렇게 글을 넣고 오른쪽에는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책을 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이거는 여기 내 마음을 찾아가는 계절령 이거는 정말 짧은 글씨는 한 3 줄에서 5 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림이 같이 있는 그런 저는 에세이라고 표현을 해요. 감성 에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짤막한 글.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힐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또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어른들 우리 특히 성인 여성을 위해서 제가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힐링 컬러링북이라고 해서 또 어른들도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잠깐 그냥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몰두해 가지고 그림을 색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프랑스 파리 요렇게 해서 넣어 주고 그다음에 또 어른들한테도 약간 마음이 힐링될 수 있는 그런 또 짧은 문구를 또 같이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또 읽을 수 있도록 짤막하게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넣어 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른들은 쪼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죠.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나 너무 간단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쪼끔 디테일들이 들어가게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디테일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은 또 몇 살이냐에 따라서 3세 아이, 4세 아이한테는 정말 간단한 그런 그림을 그려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5 세, 6 세, 7 세, 8세 올라갈수록 쪼끔 디테일도 들어가면서 또 요소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색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컬러링북을 만드는 게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컬러링북 쭉 보여 드렸고요. 혹시 또 더 다른 책 컬러링북 말고 또 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있으면 3 번. "아니에요. 그냥 컬러링북 그리는 거 알려주세요." 이러면 1번 눌러 주세요. 음. 어 오늘 듣고 계신지 보겠어요. 네 1 번. "그냥 갔으면 좋겠다." 우리 연주님.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봤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여러 가지를 출판을 해서 했다라는 거를 제가 잠시 보여 드렸고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컬러링북만 일단 보여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러 가지 책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런 시화집도 제가 냈고요. 동화는 하나 둘 셋 네 권, 네 권, 5권? 5권 정도 냈고 그다음에 에세이가 2권 이런 식으로 제가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도서를 잠깐 소개를 또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림을 그리러 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아마 다른 특강에서 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쪼끔 어떤 거냐면 컬러링북 제작 마법사라고 해서 제가 GPT 요즘에 예전엔 챗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챗봇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GPT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GPT를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컬러링북을 만드는 그런 GPT도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동화책을 같이 만들어 주는 그런 동화 GPT도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에세이 최근에 이제 에세이 힐링 에세이 메이트라고 해서 에세이를 쓰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GPT 그다음에 시와집을 만드는 데 또 도움을 주는 그런 GPT 여러 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컬러링북 제작 마법사라고 해서 내가 이
마법사하고 같이 하면 컬러링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누구든지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요걸 제가 링크를 드려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실게요. 그래서 링크를 복사해서 제가 채팅창에다가 요렇게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여기 챗GPT 화면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주세요. 저 같은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 화면이 나왔다 하시는 분은 1번 눌러 주세요. 1 번. 저는 컬러링북 요 페이지가 나왔어요 하시는 분은 1 번을 눌러 주세요. 네. 다른 분들은 안 하시고 계실까요? 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이 거의 30분 가까이 들어오셨거든요. 29 분 저까지. 근데 이렇게 1 번을 누르시는 분이 너무 작아요. 네. 이주혜 님. 네. 네.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인제 1 번을 눌러 주셨네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따라서 해 보시다 보면 되게 재밌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클릭을 하셔 가지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혹시 지금 요거 같이 못 하시는 분은 어떤 상황이실까요? 뭐 휴대폰으로 듣고 있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듣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실까요? 같이 해 보시면 좀 재밌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지금 몇 분이 들어와 주셨으니까 제가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솔직히 저희 챗GPT를 이용해서 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한다고 해요. 근데 챗GPT 딱 화면에 들어왔어요. 컬러링북을 만들고 싶어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난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는 되게 '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난감한 거를 얘가 해결을 좀 해 줘요. 내가 질문해야 되는 것들을 얘가 대신 질문을 저한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요렇게 4 가지 봐 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컬러링북 주제를 추천해 줘." 요렇게 내가 누르면 이거에 맞춰서 얘가 답변을 해줄 거고요. "시니어를 위한 컬러링북 주제를 추천해 줘."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답변을 해 주는 거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면 꼭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 보고 싶은 거 어떤 거든 한번 클릭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요거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채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채팅창에다 직접 쓰셔도 돼요. "어떤 나는 컬러링북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이렇게 얘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러면 저는 시니어를 위한 컬러링북 제가 시니어를 위한 컬러링북을 만들어 보고 싶고 만들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못 했어요. 이미지만 쪼끔 뽑다가 마무리를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저처럼 눌러 보셨을까요? 이렇게 눌러 봤다. 어떤 거 주제를 선택해 가지고 눌러 봤다 하시면 3 번, 3번 눌러 봐 주세요. 네. 아니면 여기 있는 게 그 4 가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채팅창에 쓰셔도 돼요. "어린이들을 위한 컬러링북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냥 웬만하면 거기 4 가지 중에 다 아마 눌러 보실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렇게 눌러 보시면 자 네 그러면 요렇게 눌러 보셨어요. 그러면 얘가 따라락 하고 주제를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주제를 요렇게 추천을 해 줬죠. 이렇게 5 가지 정도 추천을 해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니야. 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다시 한번 추천해 줄래?" 이렇게 "다른 주제를 더 추천을 해 줄래?" 요렇게 또 질문하셔도 돼요, 채팅창에다가. 그래서 고렇게 한번 또 해 보실 분은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제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네 그러면은 고걸로 또 선택을 하셔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요렇게 세계 명소 여행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 챗GPT 이거 아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갖다 끌어서 이렇게 여기 채팅창에다 넣으면 여기 복사가 돼서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요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다들 지금 얘가 추천해 준 것 중에서 어떤 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선택을 하셔 가지고 고거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래서 요렇게 "명소 여행 주제는 요렇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인제 얘가
이제 "몇 개의 단어를 뽑아 드릴까요?" 하고 질문을 하네요. 그러면 5 개, 10 개, 15 개. 근데 책으로 컬러링북으로 출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책은 50 페이지 이상이 되어야 돼요, 종이책은. 50 페이지 이상이 되어야 돼서 종이책으로 출판을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그림을 50 페이지가 되려면 25개 이상은 뽑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고 이미지 25 개에다가 왼쪽 페이지에 어떤 문구를 넣든지 뭐 안 넣든지 해 가지고 고게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어져서 50 페이지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지금 샘플로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면 뭐 10 개도 좋고 15 개도 좋고 얘한테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음. 그래서 고렇게 한번 "몇 개를 뽑아 드릴까요?" 했으면 거기다 몇 개를 해 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그럼 15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저처럼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를 뽑아 달라고 여기까지 진행하신 분 또 1번 눌러 봐 주세요. 1 번.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냥 한번 여기에서 같이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림을 그려 주는 것도 한번 보시고 느낌도 보시고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인제 쭉 이거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인제 시니어 컬러링북 세계 명소 15선 해 가지고 쭉 뽑아 주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렇게 뽑아 주면 이제 또 여기다 이렇게 물어보네요. "각 명소마다 어울리는 컬러링 장면 설명도 함께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에펠탑 앞에 벤치와 꽃, 뭐 마추픽추는 구름 사이로 드러난 산속 유적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원하시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제가 다 사실은 다 해야 되거든요, 요청을. 뭐 "이렇게 이렇게 해 줘." 뭐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얘가 또 다 그냥 질문을 또 알아서 해 주니까 제가 그냥 답변만 여기에 짤막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 컬러링 만드실 때 쪼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GPT를 이용하시면 쉽게 쉽게 컬러링북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장면 설명도 그럼 덧붙여 줘." 거기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 한번 이렇게 같이 해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해서 얘가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 그림 비율은 우리 동화 이미지를 세로용으로 뽑잖아요. 우리 책은 세로용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세로용으로 뽑아 달라고 하세요. 어. 그래서 저처럼 아까 그 영어 알파벳 들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글씨를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정사각형 이미지로 뽑았지만 대부분 다 그림은 세로용으로 뽑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른쪽은 그림이 들어가고 세로용으로 들어가고 왼쪽은 이미지나 아니면 글이나 요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렇게 해서 세로용으로 뽑아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얘가 알아서 3대 4 비율로 뽑아 줄 거예요. 그래서 세로용으로 고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쭉 요렇게 인제 장면을 어떻게 뽑을지를 또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장면들을 성화나 컬러링 그림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혹시 파일로 정리해 드리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미드저니용 프롬프트를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미드저니용 프롬프트로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만 그냥 저는 같이 여기서 챗GPT에서 그려 보고 싶으니까 "직접 그려 줘." 이렇게 요청을 또 한번 해 볼게요. 그렇게 요청을 해 보세요. "직접 그려 그려 줘."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달라고 하셔도 돼요. 프롬프트를 얘가 미드저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걸로 쭉 주니까 영어하고 한글을 같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얘가 그 프롬프트를 쭉 뽑아 준 거대로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셔도 돼요. 어. 이렇게 "프롬프트 받으시겠어요?" 했을 때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프롬프트 뽑아 준 대로 "1번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 줘."라고 요청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직접 그림으로 하나씩 그려 드릴게요 해서 이제 제가 기본 스타일을 여기다 다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굵고 또렷한 흑백 선화, 채색 없이 순백 배경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말을 하는 거죠. 고렇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시니어용이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릴게요."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네요. 예 그래서 자 "1번 그림부터 시작할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에펠탑 아래 요렇게, 요렇게 있는 장면 있을까요? 바로 그림을 시작할게요." 이렇게 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요? 세로형으로, 세로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줘. 그렇게 해 보세요. "세로형으로 만들어 줘." 이렇게, 요렇게 "세로형으로 만들어 줘." 제가 쪼끔 아마 늦게 뽑아질 거예요. 줌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미지가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저처럼 이미지를 여기서 요청을 해서 뽑아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한번 채팅창에다가 올려 봐 주세요. 어떤 이미지가 나왔는지. 요렇게 지금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네요, 챗GPT가. 혹시 이미지 이렇게 지금 나오신 분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올려 봐 주실래요?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뽑으셨는지 궁금하니까 좀 올려 봐 주세요. 다른 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똑같은 주제를 주더라도 이미지가 다 똑같이 그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이미지를 얘가 뽑아 줬는지 그림이 나오면 한번 채팅창에다 올려 봐 주세요. 되게 줌 사용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른 분들 혹시 이미지 뽑아 보신 분 안 계실까요? 이미지. 네. 연주님 뽑아 주시 계속 올라오네요. 오 너무 귀엽네. 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건 뭘까요? 이 텍스트는. 얘가 텍스트를 써 줬을까요? 챗GPT가? 같이 나왔어요. 텍스트 넣지 말라고 제가 여기에다 다 세팅을 해 놨는데도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럴 때는 또 여기에다 채팅창에다가 한 번씩 요청을 하세요. 세로용으로 그려 달라는 걸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텍스트는 넣지 말고 이미지만 그려 줘."라고 요청을 항상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계속 인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다 해 놨는데도 그렇게 그려 주거든요. 그래서 늘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세로용으로 뽑아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텍스트는 넣지 말라는 거하고 이런 거를. 네 그래서 네. 지금 탐정인 것 같아요. 네 탐정 이미지도 나오고 지니 님은 토끼랑 어머 너무 귀엽네요. 근데 가로형으로 뽑으셨네. 일부러 가로형으로 뽑으셨을까요? 지니 님? 일부러 뽑으셨을까요? 아니면 얘가 그냥 그렇게 뽑아 줬을까요? 음. 아 일부러 뽑으신 건 아닌데 얘가 그렇게 뽑아 준 거예요? 세로용으로 뽑아 달라고 요청을 안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세로용으로 뽑아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얘가 또 세로용으로 뽑아 주거든요. 왜냐면 다 다르거든요, 그림을 뽑는 스타일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으로도 뽑았고 세로형도 뽑았고 다 이렇게 다르게 뽑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니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세로용으로 뽑아 달라고. 다양하네요. 어떤 주제로 뽑으셨는지 다들. 네. 해바라기가 나왔고. 네. 오 도시락인가 봐. 미수 님은 와 먹고 싶네요. 맛있는 도시락도 나왔고요. 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뽑아 준 이미지가 '나는 마음에 들어요.' 하면 3 번. "마음에 들어요." 아 네. 마음에 드시는군요. 네. 지니 님도 마음에 드시고 우리 연주 님도 마음에 드시고 네. 그래서 고렇게 지금 이미지를 뽑아 보실 수 있고요. 네. 저도 이렇게 지금 아까 뭐라고, 뭐라고 막 설명을 해 주더니 이미지를 요렇게 뽑아 줬네요. 이게 두 연인일까요? 근데 여기 민머리네, 대머리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고쳐 달라고 하셔도 돼요. 어느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고쳐 달라고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연송님. 네 알겠습니다. 녹화본을 올려 달라 이 말이죠. 우리 방에다가. 네. 네. 우리 수강생분들은 제가 녹화본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뽑아 줬어요. 근데 어느 부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전체가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이렇게 그림을 클릭을 해 보세요. 그림 클릭을 해 보신 다음에 저는 요 부분 요 얘가 무슨 대머리처럼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요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올가미처럼 아니면 붓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고거를 클릭하시면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머리 부분 마음에 안 드네.' 요렇게, 예, 요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면 채팅창에다 쓰시는 거예요. 대머리처럼 보이니까 제가 지금 대머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대머리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머리카락 그려 줘." 요렇게 수정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얘가 그 부분을 수정을 잘 해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요렇게 수정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안 나와야 되는 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나와야 되는 게 나왔다 그러면 고거를 굳이 막 그냥 또 이렇게 지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캔바에 가셔 가지고 그 조그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삭제시키는 방법들이 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좀 작은 부분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런 것들은 일단 놔두셔도 돼요. 수정하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번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 해 가지고 또 뽑아 달라고 해 보세요. 몇 장 더 뽑아 보세요. 그래야 제가 캔바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알려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번, 3번 몇 개 이미지를 한번 쭉 뽑아 보실래요? 아, 우리 명숙 님은 지금 산책로인가 봐. 그쵸? 네. 산책로를 쭉 걸을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사람은 없고 그냥 산책로만 나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뽑아 주셨고 또 우리 아이맘들 님은 초가집이네, 초가집. 음. 근데 위에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초가집만 딸랑 뽑아 줬네요. 이럴 때는 또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돼요. 하늘에는 구름이랑 해를 좀 그려 주고 마당에는 또 꽃도 좀 그려 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화분이 못마땅하네. 왜 나왔을까?" 이럴 때는 또 그 화분을 지워 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이미지를 "어떻게 수정해 줘."라고 요청을 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2 번, 3번 쭉 한번 그려 보세요. 2 번, 3번 이미지를 쭉 한 번씩 그려 보세요. 제 거 이미지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수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또 한번 2 번, 3번 쭉 이미지를 뽑으셔 가지고 또 그렇게 뽑아 놓은 이미지들을 몇 개를 한번 쭉 진행을 해 보세요. 2 번, 3번 이렇게 4 번, 5번 한 5번 정도까지만 뽑아 볼게요. 5번 정도까지 뽑는다는 거는 이 잠깐 동안의 시간에 이미지를 그렇게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게 쉽게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기본적인 세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뽑아라." 약간 굵은 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배경은 화이트로 해라."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미지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챗봇 이거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혼자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이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에다가 그 지침, 얘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지침들을 좀 넣어 주시면 좋아요. 배경은 흰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로용으로 그리실 거면 세로용이라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입력을 해 가지고 세팅을 미리 해 놓는 거예요. 세로용으로 그려 주고 이미지 뽑아도 되는지 캐럿? 아, 캐럿이라는 또 앱에서도 또 이미지를 뽑아 주나요? 음. 뽑으실 수 있는 거는 뽑으셔도 되는데 혹시 거기에서 뽑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는데 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걸 쪼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코파일럿 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미지 뽑은 거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도 이미지 뽑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고런 거 검색을 좀 한번 해 가지고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한번 여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용을 해도 되는지. 예. 아, 그 지금 챗지피티 유료를 사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혹시? 유료 사용을 안 하셔 가지고 이미지가 쪼끔 막힐까요?
무료로 사용하시면 하루에 뽑을 수 있는 이미지가 3 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어떤 우리 그 같이 수강하신 미드저니 미드저니에서 뽑으셔도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얘 미드저니용 프롬프트 뭐 드릴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미드저니용 프롬프트를 달라고 하세요. "영어하고 한글 같이 표기해 줘." 해 가지고 미드저니용 프롬프트를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미드저니에서 뽑으셔도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미드저니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미지는 제가 볼 때는 미드저니보다는 이 챗GPT가 더 잘 균일하게 뽑아 주더라고요. 근데 미드저니에서도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챗GPT에서 이미지를 컬러링 이미지를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뽑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미지를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미드저니에서 우리 그 스타일 레퍼런스라고 아시죠? 그 스타일대로 그려 줘 하는 거. 그 스타일 레퍼런스에다가 요 챗GPT에서 뽑은 이미지 깔끔한 이미지를 넣어 주셔서 그 스타일로 뽑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미드저니에서도 이미지가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뽑아지더라고요. 처음에 컬러링북 만들 때 미드저니가 이미지를 별로 예쁘게 안 뽑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챗GPT에서만 거의 다 뽑았거든요. 근데 미드저니도 요즘에 그 스타일 레퍼런스 넣어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잘 뽑아 줘요. 미드저니 유료로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챗GPT에서 컬러링 이미지 깔끔한 거를 좀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뽑으셔 가지고 고 스타일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미드저니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 스타일대로 뽑아 달라고 컬러링 이미지를 쭉 미드저니용 프롬프트 만들어 주잖아요, 챗GPT가. 그러면 고 프롬프트를 미드journey에 가져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요청하시면서 사이즈는 다 지정하실 수 있잖아요. 3대 4든 뭐든 미드journey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스타일을 이대로 뽑아 달라고 하면 더 예쁘게 잘 뽑아져요, 미드journey도.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저는 요렇게 뒷모습 머리카락을 그려 달라고 했더니 그려 줬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를 뽑아 줬어요. 다른 분들은 또 혹시 지금 이미지 뽑고 계실까요? 2 번, 3 번, 4번 뭐 몇 번까지 '나는 몇 번까지 뽑았다.' 한번 써 보세요. 채팅창에다가 "나는 몇 번 이미지까지 뽑았다." 2 번, 2 번까지 뽑으셨고 3번 뽑고 있고 네 지금 진행 잘하고 계시네요. 또 다른 분들도 몇 번을 뽑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3번 뽑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안 뽑고 계시는 거예요? 2 번, 3 번. 네. 우리 명숙님. 오. 사과를 같이 넣어 버렸네, 텍스트를 A에다가. 그렇게 A를 같이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걸까요, 혹시? 이 글자를 같이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걸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실래요? 음. 사과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그쵸. 예. 얘가 아니 이렇게 지가 네. 막 이렇게 글씨를 쓰고 싶어 해요, 이 녀석이. 그래서 얘기하세요, 채팅창에다가. 텍스트 넣지 말라고. 그리고 어. 우리 미수님은 약간 그 예전 그건 것 같아. 추억의 뭐 이거 뭐라고 하지? 골로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그 석유 넣어 가지고 하는 그거 같은데? 난로. 난로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곤로 맞아, 곤로. 그쵸, 그쵸. 예. 진짜 오랜만에 그거 보네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또 뽑았네요. 네. 추억의 물건입니다. 시니어용.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몇 개를 한 번 더 뽑아 주세요. 뽑아 보세요. 시니어용. 네. 한 번 더 뽑아 보세요. 저도 좀 더 뽑아 달라고 해 볼게요. 명숙님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 줄 때는 얘한테 얘기를 하세요. "텍스트 넣지 말고, 텍스트 넣지 말고 세로용 이미지로 뽑아 줘." 이렇게. 늘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한번 뽑아 보세요. 한 3 번, 4 번, 5 번까지 정도만 예 고렇게 한번 뽑아 보세요. 5번 정도까지 쭉 한번 진행을 해서 뽑아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얘가 "2번 이미지 뽑아 줘." 그랬더니 바로 뽑지 않고 "이렇게 뽑으면 될까요?"라고 저한테 인제 물어보네요. "그대로 그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바꾸고 싶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 세로형으로 꼭 이렇게 한 번씩 넣어 주세요. 텍스트 넣지 말고.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챗GPT가 글씨를 막 자기가 넣으려고 막 하더라고요. 글씨를 써 주려고 하고. 그래서 늘 텍스트 넣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씩 상기시켜 줘야 돼요. 텍스트 넣지 말고 그려 줘. 세로형으로 또 그려 달라는 것도 늘 얘기를 해야 되고. 세로형으로 잘 그리다가 갑자기 정사각형을 그린다거나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계속 시켜 주면 좋아요. "세로형으로 뽑아 줘." 어 그런 식으로. "텍스트 넣지 말고 뽑아 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계속 뽑아 보세요. 이미지를 몇 장을 쭉 한번 뽑아 보세요. 지금 이미지 뽑고 계시는 거죠? "난 지금 계속 이미지 뽑고 있어요." 하시면 2 번, 2번 눌러 봐 주세요. 네. 연주 님 뽑고 계시고 네 명숙 님도 뽑고 계시고 아. 무료 버전이라. 맞아요. 이미지 3 개밖에 못 뽑죠. 그럴 때는 잠깐만요. 지금 바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누스 AI라고 이게 지금 음 제가 요거를 한번 넣어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마누스 AI라고 이미지를 뽑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한테 저거는 여기에서 이미지를 뽑아 가지고 제가 동화책을 한 권 전자책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기린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지금 이미지 뽑은 게 제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어떠세요? 마누스 AI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이미지 동화책 이미지랑 이런 거 다 뽑을 수 있는데 컬러링 이미지도 뽑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누스 AI는 지금 제가 보내 드린 걸로 들어가시면 처음에 1,800 크레딧 정도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가입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사용을 하시면 또 매일매일 300 크레딧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채워지는 거. 예.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또 채워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누스에다가 그림 요청을 하실 때는 정말 요청을 잘 하셔야 돼요. 3대 4 세로 사이즈라는 걸 꼭 명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몇 세 아이들을 위한 대상이 누구라는 거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뭐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요렇게 예쁘게 뽑아 주더라고요. 제가 기린을 뽑아 봤거든요. 요 이미지 괜찮죠? 예. 무료로 제가 뽑은 거예요, 마누스 AI에서. 이거 이미지 어때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혹시 챗GPT가 안 된다 그러면 마누스에서도 이게 크레딧으로 그냥 무료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동화책도 제가 뽑아 가지고 여기에 마누스 AI한테 다 물어봤어요. 얘가 정말 다양한 걸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동화책 이미지만 계속 뽑았다가 '컬러링 이미지도 잘 뽑아 주나?' 하고 제가 뽑아 봤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쪼끔 막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걸요? 마누스 AI에서 잠깐만요.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볼게요. 제가 마누스 AI에서 이거 몇 번 뽑은 거예요. 몇 번 처음에는 정말 기린만 하나 딸랑
진짜 딸랑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쪼끔씩, 쪼끔씩 추가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기린. 어. 제가 말한 거는 어디 갔을까? 음.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실래요? 제가 붙여 넣기 한번 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보내 드려 볼게요. 세로용 사이즈로 기린 컬러링북 이미지를 5-6세 아이들이 쉽게 컬러링할 수 있도록 세로용 비율로 그리고 깔끔한 라인 배경을 유지하며 그려줘. 이렇게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마누스는 지금 생각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여쭤보셔 가지고 복사 한번 요렇게 붙여 넣기. 챗GPT를 유료로 쓰시는 분은 굳이 마누스에서 안 그려도 돼요. 어. 그래서 지금 마누스 AI가 지금 그 이벤트 중이어 가지고 그 뭐죠? 그 가입을 제가 공유를 하면 저한테도 크레딧을 주고 공유 받으신 분들한테도 크레딧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무료로 이미지를 뽑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쪼끔 그 동화책 이미지를 뽑았었는데 불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여기에서 뽑은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돼?" 그랬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림 동화 종이책이 책으로 출간해도 돼?" 그랬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대화 나눈 것들을 다 캡처를 해 놨어요. 나중에라도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근거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 뽑은 거 가지고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보셔도 되고 동화책 이미지도 뽑으셔도 되고요. 다른 이미지들도 잘 뽑아 주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연준이 말한 대로 챗GPT에서 일단 스토리를 동화 스토리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걸 쫙 뽑아 가지고 와요. 컬러링은 주제를 몇 개를 한다 그러면 고걸 쫙 뽑아 가지고 와서 글을 뽑아 와서 얘 마누스한테 넣어 주는 거예요. 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쫙 넣어 주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미지를 뽑아 달라고 요청을 하면 막 한꺼번에 동화책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막 30 개도 짜르르 뽑아 주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동화책도 되니까 컬러링북도 그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 주면서 얘한테 이미지 세령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뽑아 달라고 하시면 챗GPT를 혹시 유료로 안 쓰시는 분은 그렇게 해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리튼에서도 이미지를 뽑아 봤는데 리튼 같은 경우에는 세로용 이미지를 못 뽑아 줘요. 그냥 정사각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트는 쪼끔 이미지는 뽑아 주긴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쪼끔 그렇고 마누스 AI는 이미지 정말 잘 뽑아 주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요 마누스 AI에서 제가 그 그림 동화 했던 거 어 이따가 그냥 그림 동화 그걸로 파일로 보여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마누스는 나가도록 하고요. 저 지금 두 번째도 뽑아 줬네요. 에펠탑 해 가지고 에펠탑이 아니네. 네. 요거 피사의 사탑 요걸 뽑아 줬네요. 지금 이미지 혹시 몇 개 정도 뽑으셨는지 한번 채팅창에 적어 봐 주실래요? 뭐 2 개, 3 개, 4개 뭐 뽑아 보신 분들은 이미지 4 개, 네 4개 정도 뽑으셨고 또 연주 님도 4개 뽑으셨고 네 또 다른 분도 몇 개 정도 뽑으셨는지 한번 적어 봐 주세요. 피사의 사탑에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사진을 찍는 걸 해 줬는데 사실 요 남자가 이쪽으로 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방향이 쪼끔 반대네요. 예 고건 이제 수정 요청을 하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쭉 이렇게 뽑아 주네요, 2 개. 그러면은 쪼끔 더 하나 정도만 더 뽑아 주세요. 3 개, 4개 정도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 가지고 캔바에 가서
또 어떻게 그 동화책에다가 집어넣는지 그걸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2개면은 하나 정도만 더 뽑아 보세요. 그럼 저도 한번 3번 요청을 해 볼게요. 뽑고 있는 동안에 이미지 뽑아도 그려 줘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를 마음에 들게 뽑아 줄까요? 이미지 뽑아 주는 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면 3번 한번 해 보세요. 3 번. 음. 네. 음. 네. 그러면 고렇게 한번 3 개, 4개 정도 한번 뽑아 보세요, 세로용으로. 텍스트 넣지 말고. 늘 텍스트 넣지 말고 이 말을 해 주세요. 얘가 꼭 그냥 얘기를 안 하면 텍스트를 막 집어넣어 줄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 챗GPT가 넣어 준 텍스트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텍스트 넣지 말고 그려 줘. 글씨체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텍스트하고 글씨체도 안 맞고 사실 컬러링북 이미지 안에 텍스트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는 어 빼고 그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지를 지금 한 3 개, 4개 정도 뽑아 보셨다고 하면 1번 눌러 주세요. 1 번. '나는 한 3 개, 4개 정도 이미지 뽑았다.' 네 1 번.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3 개, 4개 정도 지금 계속 뽑고 계신다는 거는 아마 챗GPT를 유료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고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챗GPT를 무료로 쓰셔 가지고 안 되는 분은 제가 아까 보내 드린 마누스 AI 있죠. 마누스 AI 그거 크레딧 받으시면 이미지 한참 좀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 가지고 얘는 막 한꺼번에 쫘라락 뽑아 주거든요, 막 이미지를 요청을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고거를 하나하나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 달라는 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미지를 그려 달라고 하면 얘도 참 이미지 잘 뽑아 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어 마누스 AI에서 아까 제가 링크 드린 거 있죠?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구글로 가입하셔 가지고 이미지를 뽑아 보세요. 그러면 이미지 아마 한참 뽑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래도 이미지 한 3 장, 4장 정도는 지금 뽑아 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짧은 시간에 지금 이미지가 그래도 좀 잘 뽑아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뽑다 보면 진행이 금방금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 뽑으신 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장을 일단 하세요, 저장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가지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 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그냥 요 챗GPT 길게 막 이거 있는 거 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그냥 짧게 01 요런 식으로.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여기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를 저장을 하세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야 나중에 찾기도 쉽고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지금 뽑은 이미지를 순서대로 01 얘가 0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셔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얘를 02 요렇게 고쳐 주셔 가지고 지금 거기 폴더로 들어가는 거죠. 폴더로 쭉 들어가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얘가 03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03 요런 식으로 저장. 근데 지금 제가 챗GPT에서 뽑은 요 이미지 지금 보이실까요? 배경이 화이트가 아니에요. 화이트 아닌 거 보이실까요? 약간 약간의 그 아이보리처럼 약간 누리끼리하게 보이죠? 보이죠? 얘가 이렇게 뽑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 이미지는 마음에 들어. 너무 좋은데 '아 왜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뽑아 준 거야. 이거 어떡해.'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캔바에서 수정을 정말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요 녀석이 마침 또 그렇게 뽑아 주네요, 누리끼리 하게. 그래서 요거를 인제 나중에 캔바에 가서 수정을 할 때 약간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렇게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캔바 같은 경우는 또 유료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캔바도 아마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무료에서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배경 제거해 주는 그 비지라는 그런 사이트 같은데 그런 데 가셔 가지고 또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캔바는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구글로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서 그 한 달 동안 유료를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내가 '나 계속 유료로 쓰지 않을래.' 그러려면 그냥 해지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유료를 무료로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대부분 아마 해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캔바의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서 쓸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한 달 비용이 9,900 원이니까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캔바를 유료를 무료로 한번 쓰실 수 있는 방법은 가입을 하고 나서 한 달 무료 체험하기 뭐 그 글씨가 뜨거든요. 그러면 거길 누르셔 가지고 카드 등록을 일단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서 해지를 안 하면 결제가 돼 버리니까 그리고 연간 결제하지 마시고 월간 결제로 나중에는 인제 하시더라도 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해지하고 싶을 때는 바로바로 해지할 수 있게끔. 예 저는 인제 연간 결제해서 하지만 예 고렇게 하시면 캔바를 또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고렇게 한번 해 보실 거를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지 지금 몇 장씩 뽑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저장하라는 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셨다 하는 분은 자 3번 다시 한번 눌러 주세요. 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봤다. 네 3 번. 네. 다른 분들은 지금 못하고 계시나? 네. 네. 몇 분은 지금 네. 몇 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제 하셨어요. 그러면 인제 이미지를 뽑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캔바 사이트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캔바 그 편집할 수 있는 템플릿을 하나 드릴 건데 그 템플릿을 꼭 반드시 복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주세요. 제가 템플릿을 인제 링크를 드릴 거거든요, 캔바 링크를. 그러면 그 안에 컬러링북 만들 수 있는 그 템플릿 링크에 제가 만들었던 거 그러면 그걸 드릴 때 반드시 제가 이렇게 드리면 요렇게 인제 인제 뭐 여기 밑에 템플릿 편집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러면 1번 받았어요. 그러면 받으신 다음에 템플릿 편집을 클릭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여기 파일 여기 템플릿 클릭하셔 가지고 왼쪽 편에 위에 파일이 있거든요. 파일 클릭하셔 가지고 복사하세요. 복사. 복사하셔 가지고 자 세 번째로 복사를 하면 인제 그 하나가 복사가 되거든요, 제가 드린 게. 그러면 그 복사한 거를 가지고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요거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그냥 지워 버리시고 내가 보기 편한 이름으로 내 이름을 넣어 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저장을 하세요. 이름을 변경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찾기가 편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드린 거는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근데 그냥 고거 이름 변경해서 쓰시라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냥 그걸 바로 써 버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분들이 보는 거 다 그냥 변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파일 복사하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거를 캔바 링크를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저는 강의용 비파이즈 동물 셰프 컬러링북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지만 인제 요게 딱 받으셨다 그러면 일단 파일에 들어가서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드릴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요렇게 아래로 가면 여기에 복사 있어요. 복사하시면 얘가 하나가 더 복사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 위에 이름을 내 걸로 바꿔 주세요. 본인의 이름 넣고 해서 뭐 컬러링북 샘플 뭐 이런 식으로 컬러링북 템플릿 샘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고쳐 가지고 고걸로 사용하세요. 제가 드리는 거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걸 링크를 드릴게요. 자 요거를 클릭하고
캔바 화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템플릿 편집 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클릭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에 파일, 여기 파일 누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보면 복사, 복사 누르시고 그러면 하나가 복사가 더 돼요. 요렇게 내 걸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본이라고 뜰 거예요, 사본. 위쪽에. 요 컬러링북 사본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이름을 고쳐 주세요. 컬러링북, 컬러링북, 템플릿 뭐 샘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요렇게 인제 요렇게 본인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 '요게 내 거구나.' 하고 표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고 바로 드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름까지 다 바꿨다." 하시는 분은 1번 눌러 봐 주세요. "이름까지 바꿨어요." 하시면 1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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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고 계시네요 잘. 네. 그래서 고렇게 인제 복사를 하셨으면 요게 인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아까 그걸로 쓰지 마시고 여기 이름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시고 요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요게 컬러링북을 만들었던 제가 만들었던 템플릿이에요 요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컬러링북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첫 번째 페이지에는 요건 뭐냐면 책 표지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그대로 컬러인데 고거를 가지고 챗GPT한테 그 그냥 요런 그 "표지 이미지를 만들어 줘." 표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표지 이미지가. 그러면 거기 표지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컬러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컬러로 나온 거를 "요 이미지를 다시 컬러링 이미지로 바꿔 줘."라고 요청을 하세요. 저도 그래서 이걸 뽑은 거거든요. 책 표지 똑같이 해서 제가 고 책 표지를 컬러링 이미지로 다시 뽑은 거예요. 어. 고렇게 해서 우리는 어쨌든 요 안에는 흑백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요 한 장 컬러로 들어가 가지고 가격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수수료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흑백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일단 요거는 오늘은 안 할게요. 요거 페이지는 안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거 보여 드리려고요. 요게 1 페이지예요. 우리 책을 딱 넘겼을 때 오른쪽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1 페이지. 그다음에 2 페이지는 그냥 비워 두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판권 페이지를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뭐 책 제목하고 그다음에 출판사 이름하고 내 이름이랑 막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비워 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는 소개글 저는 여기 안에 소개글은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말을 써요. "안녕 친구. 여기는 동물 셰프들이 요리하는 레스토랑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이 딱 보고 이렇게 읽어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친구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소개글을 써 줘요 안에다가. 그다음에 그 북쿠크 사이트에다가는 엄마들이 어차피 책을 구매할 거니까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도서 소개글 넣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 줘요. 그래서 요렇게 도서 소개 페이지가 3 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4 페이지부터는 이제 컬러링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4 페이지는 이미지 안 넣죠? 왼쪽이니까. 오른쪽에다 저희는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컬러링 페이지 오른쪽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그리드 뷰로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보시면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책을 어 다 이미지를 전체를 다 넣은 건 아니고요. 제가 몇 페이지는 다 삭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보여 드릴 것만 몇 개 남겨 놨는데 요런 식으로 3 페이지까지 진행하고 4 페이지는 인제 요 이미지에 맞는 뭐 짧은 글을 넣는다거나 요런 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명언을 넣는다거나 어른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언을 넣는다거나 고렇게 인제 넣으시면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비워 두셔도 돼요. 그다음에 또 그림 하나 넣어 주고 또 왼쪽 페이지 이게 오른쪽 페이지 요렇게 두 장이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쭉 넣어 주고 저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 페이지에다는 그림을 다 넣어 주고 뒤에다가는 엄마를 위한 컬러링북을 또 같이 넣어 줬어요. 이렇게 인제 아이디어가 계속 생겨나요, 컬러링북을 만들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는 인제 엄마를 위한 컬러링북, 엄마를 위한 또 글을 써 주고 여기 도시에 대한 설명을 넣어 줬어요.
여기는 파리에 어디 언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 주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스페인 뭐 어디예요. 뭐 이렇게 넣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 준 다음에 아까 제가 판권 페이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이 책에 대한 제목, 그다음에 지은이 누구, 발행 언제 했는지, 이게 제가 4월 16일 날 출판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북쿠크에서 또 주는 샘플링이 있어요. 그럼 그거 넣고 제가 수정할 거는 이름이랑 제목이랑 이런 것만 수정을 해서 그대로 또 ISBN 따로 발급받으면 그거 ISBN 바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지금 요 페이지로 다 들어오신 거죠? 자 요렇게 그러면 인제 우리는 4 페이지는 사용은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이미지를 넣는 걸 보여 드릴 거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인제 요게 5 페이지, 책은 4 페이지부터 내용은 시작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내용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5 페이지에다 이제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홀스 페이지에다가 이미지를 넣는다. 홀스 페이지는 오른쪽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토끼 이미지를 넣어 놨잖아요. 근데 요게 뭐냐면 요렇게 볼게요 제가. 삭제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거 아닌데. 잘못됐으면 다시 되돌리기. 여기에 삭제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저는 이미지를 여기 프레임 안에다 넣어 놓은 기 때문에 이미지 삭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을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요 액자와도 같은 틀이 있어요. 그러면 이 틀에다가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아까 그대로 이미지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넣는 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따로 이미지 저장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볼 거예요. 어떻게 가져오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왼쪽에서 요렇게 아래쪽으로 한 5번째 업로드 항목이라고 있어요. 업로드 항목. 요거 찾으셨죠? 업로드 항목. 그러면 그걸 클릭. 그래서 파일 업로드라고 위에 떠요, 보라색으로. 그거 파일 업로드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 있죠? 요건가 봐요. 제가 이름을 제가 지정을 안 해 놨네, 폴더 이름을. 이렇게 보면 거기 하나 있고, 예. 제가 다운로드 받아 놓은 요게 지금 따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1번 이미지를 그냥 바로 끌고 오셔도 되고 열기를 하셔도 돼요. 캔바로 내가 그려 놓은 이미지를 전체를 다 가지고 오시겠다 그러면 전체를 다 잡아 가지고 열기 하면 캔바로 전체 이미지가 다 들어오고요. 근데 쪼끔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자면 요거 1번 이미지를 잡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오세요. 캔바로 끌고 오세요. 끌고 오세요, 여기로. 그러면 요렇게 와요. 아까 이미지 있는 상태에서도 괜찮아요. 여기 지금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2 번을 요렇게 끌고 와요.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를 자 3 번도 그러면 가져오는 김에 자 여기다가 제가 3 번도 가져올게요. 그러고 나서 얘를 닫아요. 자 그러면 어 자 여기는 그래 틀만 있어서 가능해. 요거 살살 움직여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틀 안으로 쏙 들어가죠. 요렇게, 요렇게. 틀 안에 넣었어요 하면 3 번. 틀 안에 넣었어요. 자 요것도 요렇게 이미지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이미지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자 요것도 요렇게 했더니 들어가요. 자 요렇게 지금 이미지 그린 거 이렇게 해 보셨다. 난 지금 다 집어넣어 봤다 하면 다시 2번 한번 눌러 보세요. 2 번. 2번 이미지 집어넣어 봤어요. 너무 신기하게 막 쏙쏙 들어가 버리죠, 액자 틀 안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 뽑는 것도 사실 이렇게 챗GPT에서 뽑으면 쉽게 뽑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캔바에서 이렇게 디자인 편집하는 것도요. 그냥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틀을 내가 그래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그냥 제가 삭제해 볼게요. 삭제. 프레임 삭제해 볼게요. 빈 공간에서 자 요소 캔바의 왼쪽에 보시면 요소라고 있어요, 요소.
여기 요소에서 프레임, 여기 아래에서 프레임이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위에서 프레임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프레임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프레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프레임 모두 보기.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요. 정사각형 하셔도 되고 뭐 사각형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 찢어진 종이처럼 이런 거 해도 되고 아무튼 뭘로 고르세요. 근데 깔끔하게 이런 사각형 이미지가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넣어 주시는데 어떻게 넣어 주시면 좋냐면요. 자, 일단 제가 여기에서 파일, 파일에서 설정 한번 가 보세요. 설정. 그다음에 눈금자 및 가이드 표시 여기 있어요. 눈금자 및 가이드 표시 클릭 이렇게 하시면 지금 눈금자가 여기서 지정해 놓은 걸로 나오는구나. 요렇게 지금 뭐가 저처럼 떴을까요? 저처럼 떴을까요? 저처럼 떴어요? 떴으면 1 번. 근데 이렇게 안 뜰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 이렇게 선이 생겼을까요? 생겼다 하면 1 번. 음음. 제가 제 거 템플릿을 드렸더니 그냥 그대로 되나 봐요. 이건 뭐냐면요. 가이드선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미지를 넣으실 때 전체로 다 넣어 버리면 색칠할 때 쪼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5 B 어느 정도냐면 잠깐만요. 제가 가이드를 풀어 볼게요. 가이드가 지금 잠궈져 있는 상태예요.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한 28 이라고 적혀 있어요. 28. 여기는 왜 이렇게 여유분을 두냐면 여기가 왼쪽 페이지에 책등 가운데에 책등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가운데가 맞물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쪽은 쪼끔 더 책이 맞물리면 펼쳤을 때 좀 들어가는 여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쪼끔 여유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여기 집어넣을 때 요렇게 인제 뭐 위에서부터 여기 여백 얇게 되어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선 있죠. 그 선 안에다가 넣으면 그게 안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여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요거를 쭉 거기까지 밖에는 거기까지 넣으셔도 돼요. 더 벗어나도 돼요. 근데 너무 벗어나 버리면 색칠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고기까지 고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아래쪽으로 쭉 네 요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너무 길어 버리면 안 되니까 고걸 생각하셔 가지고 너무 길면 이미지하고 또 사이즈가 안 맞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고거를 이렇게 맞춰 보세요. 위아래도 좀 맞춰 보시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앙이 딱 맞아졌을 때 이렇게 선이 가운데 생겨요, 이렇게. 실선이 생겨요. 그러면 위아래 중앙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맞춰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 가이드를 잠글게요. 여기는 쪼끔 더 밖으로 빼도 돼요. 좀 더 빼셔도 돼요. 글은 요 안에다 가능하면 책을 쓸 때 에세이나 이런 거 쓰실 때는 고 안으로 넣어 주셔야 되지만 이미지는 요걸 잠깐 쪼끔 벗어나도 상관없어요. 예. 고런 식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넣을 틀을. 그런 다음에 아까 이미지 만든 거를 갖고 쏙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셨죠? "나 이해됐어요." 3 번. 어떤 건지 이해됐어요." 3 번. 네. 그러면 쪼끔 왜 이걸 넣어 주냐면 이미지가 좀 깔끔해질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깔끔.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잠깐 보여 드릴게요 또. 업로드, 파일 업로드.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있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요렇게 넣었는데 아까는 제가 자 정확하게 보이실지 보여 드릴게요 그리드 뷰로. 어때요? 여기는 지금 깔끔하게 밖에 점선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딱 잘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줬냐면요. 요 상태에서 어 여기 스트로크 스타일이라고 요 가의 스타일을 정해 주는 거예요. 스트로크 스타일을 실선으로 해도 되고
요렇게 점점점 점선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선으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요 4 정도로 하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를 낮춰 줘요. 한 이 정도로. 요렇게 낮춰 주면 깔끔하게 또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보시면 예 요거죠. 이렇게 선이 생겨 났죠. 이런 식으로 가해를 좀 이렇게 선을 살짝 넣어 주시면 쪼끔 더 깔끔하게 이미지가 고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 이미지 요거 지금 누리끼리 하게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지를 분리해서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분리하기라고 있어요. 틀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분리하시려면 오른쪽 우클릭하시면 이미지 분리하기 있어요. 이미지 분리하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약간 이게 너무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요 위에 보면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배경 제거 배경을 싹 지워 버릴게요. 그랬더니 자 요렇게 하얗게 됐죠. 배경을 제거하니까 하얗게 됐죠. 요렇게 내가 쪼끔 깔끔하지 않아 이미지가 누리끼리 했을 때는 배경 제거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하얗게 돼요. 종이에 요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이해되셨다 하면 1 번. 컬러링 뽑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미지가 누리끼리하게 이상하게 뽑힐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고렇게 배경을 딱 제거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네. 고렇게 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 다 됐어요 하시면 3 번. 전체 지금 다 나 이해됐다.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만들어 드린 우리 그 챗봇으로 하시면 아마 선은 일정하게 두께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쪼끔 이게 선이 좀 얇은 듯해. 다른 거보다 이게 쪼끔 선이 얇은 듯해.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 상태에서 지금 배경 제거를 일단 하고 해야 돼 그것도. 이 이미지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복사를 하냐면 알트 누르고 마우스를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럼 이미지가 하나 더 생겨요. 요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를 갖다가 고대로 갖다 맞춰 줘요, 그 이미지에다가. 요렇게 이미지를 맞춰 줘요. 얘한테 이렇게 갖고 가서 쏙 맞춰 줘요. 그러면 얘가 선이 생겨나요. 가운데가 보이세요? 위아래 그다음에 옆으로 선이 생겼죠. 그러면 얘가 지금 중앙이 딱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고렇게 해서 딱 중앙을 맞춰 가지고 두께를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두께가 좀 더 두꺼워져요. 얇았을 때 얘가 좀 '이미 다른 거보다 좀 두께가 얇으네.' 그랬을 때는 요렇게 하나를 복사를 하셔 가지고 요렇게 갖다가 쏙 맞춰진 거예요. 놔요. 그럼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두꺼워졌죠? 뚜렷해졌죠 이게? 비교가 되실까요? 비교돼요. 비교되면 1 번. 아까하고 틀리다. 비교된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음. 비교될 거예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떼어 볼게요. 자 요거하고 그다음에 갖다가 요렇게 얹었어요. 하나를 더 복사를 해 가지고. 자 이렇게 얹었을 때하고 쏙 맞춰서 얹었을 때하고 어떠세요? 요게. 그쵸? 더 뚜렷해졌죠? 요런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발견한 꿀팁이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왜 두께가 처음에는 좀 일정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제 아까 그 GPT로 뽑으면 일정하게 잘 뽑아 줄 거예요,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렇게 맞아요. 꿀팁이죠. 이런 거 안 알려줄걸요 아마. 무료 특강에서 안 알려줄걸요.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혹시 두께가 다른 거보다 '얘가 쪼끔 얇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요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도움 되셨어요? 꿀팁이라고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컬러링 이미지를 쭉 뽑아 가지고
요렇게 해서 나중에 인제 뭐 이미지를 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요 페이지 수가 표지랑 요런 거 빼고요. 요런 거 빼고 20 페이지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뭐 컬러링북을 출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전자책으로 PDF 파일로 저장해 가지고 출판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 이미지 뽑은 거 가지고 나중에 뭐 집에 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카가 있다거나 할 때는 요 파일 사이즈를 크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요 사이즈를 A4 사이즈로 뽑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A4 사이즈로 PDF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공유할 때 그래서 사이즈를 A4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우리 210에 297 이죠. 그렇게 지정을 맞춤 사이즈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요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컬러링 페이지를. 저는 이거는 B5 사이즈로 했거든요. A4 하고 A5 사이즈의 중간 좀 큰 사이즈 있어요. 고걸로 해서 제가 했어요. 근데 A4 사이즈로 아예 그냥 크기를 파일을 요렇게 만들 때 크기를 고렇게 맞춤형 사이즈로 만드시는 거예요. 210에 297 A4로. 그렇게 하셔 가지고 만드셔서 공유를 하실 때 PDF로 다운로드 하실 때 여기서 PNG 말고 PDF로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요렇게 한 장 한 장 색칠을 할 때는 요 짝수 페이지는 필요가 없겠죠? 요 짝수 페이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 이미지만 집어넣어 가지고 고렇게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A4 용지로 뽑으셔서 색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컬러링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3번 한번 눌러 봐 주세요. 3 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쉽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화책을 출판하시는 분들은 컬러링북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미지 뽑는 거 정말 너무너무 빠르거든요, 컬러링은. 동화책은 그 캐릭터 일관성 때문에 정말 힘들게 뽑아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뽑아질걸요. 어머 금세 그냥 몇십 장이 뚝딱 만들어져요. 저 맨날 제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리죠. 저는 밖에 나가서 핸드폰에다가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챗GPT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1 페이지가 표지라고 하셨던가요? 전자책에서는 여기에서는 1 페이지가 표지로 들어가요. 어. 전자책을 만든다 할 때는 여기가 인제 1 페이지가 표지로 들어가요. 근데 그냥 일반 우리 종이책을 만드실 때는 따로 표지를 만들어요. 따로 표지를 어 앞표지, 뒷표지 그다음에 가운데 책등 해 가지고 고거를 전부 다 만들어 맞춰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 페이지가 표지로 들어가요. 음. 그래서 전자책은 여기를 그냥 컬러 이미지로 넣으셔도 돼요, 전자책은. 그렇게 하시고 인제 요렇게 요거는 없어야 돼요. 전자책은 요런 공백이 필요 없어요. 종이책을 내실 때 공백이 필요한 거예요. 전자책은 요런 공백이 필요 없고 바로 이렇게 소개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책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그냥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A4 용지에다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장씩 또 이렇게 한번 색칠해 봐." 하고 뽑아 주실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컬러링북 만드는 거 무료 특강으로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 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 되라고 제가 또 해 봤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저는 좀 쉽게 설명한다고 해 드렸는데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혹시 그 챗GPT가 저는 유료를 안 써서 안 돼요 하면 제가 공유 드린 그 마누스 AI 있죠? 그 마누스 AI를 들어가셔 가지고 또 그 마누스 AI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세요. 북마크라든가 이런 거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 챗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다른 데서 컬러링 이미지를 뽑으려고 하는데 컬러링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마누스에 가 가지고 또 이미지를 만드셔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제가 무료 특강이어서 1 시간만 해 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2 시간 가까이 돼 가네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그쵸. 시간이 진짜 금방 가 버리죠. 해 드렸는데 제가 또 요번 주 토요일 날 무료 특강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날은 컬러링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동화하고 시와집 요런 거 제가 강의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 특강에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 1번 한번 눌러 봐 주실래요? 그 무료 특강에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특강에도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아 요렇게 하나 신청서를 넣어 드릴게요. 이것도 무료 특강이에요, 토요일 날 하는 것도. 그래서 9월 20일 날 무료 특강에 혹시 또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그날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복사. 예. 예 저 8시 반 이에요. 토요일 날 8시 반. 그래서 여기 신청 폼에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리고 제가 인제 홍보가 없는 팀 채팅방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하나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번개 특강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한다거나 요런 거 있을 때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AI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알려 드리고 싶을 때는 그 방에다가 알려 드리려고 제가 팀 채팅을 만들었어요. 사실 오픈 채팅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픈 채팅방은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그냥 좋은 정보라든가 무료 특강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받고 싶다 하신 분은 여기 홍보가 없는 채팅방이에요. 팀 채팅방. 오픈 채팅방 아니에요. 혹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무료 특강 신청 폼하고 제가 요거를 채팅방에다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 네. 신청 폼 작성해 주시면 그날도 무료 특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컬러링북 들으셨으니까 그날은 또 그거 그림 동화하고 그날도 제가 챗봇을 또 드릴 거거든요. 그림 동화하고 시와집 만드는 거 이런 거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렇게 혹시 들으실 분들은 요렇게 신청 폼을 작성해 주시면 그때도 제가 줌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날 또 다른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쬐끔만 한다 그랬는데 2 시간을 할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2 시간이네. 병이야 병. 네. 민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맘들 이채리 님이구나. 이채리 님. 네 제가 알아요. 채리 님. 제가 커피 쿠폰 보내 드린다고 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커피 쿠폰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특강에 오시면 토요일 날은 제가 또 그 특강 참여 선물 후기 작성해 주시면 또 참여 그 후기 작성 선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고렇게 오시면 또 후기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렇게 오셔서 후기도 작성해 주시고요. 그날도 이렇게 우리 지금 오늘 컬러링북 마법사 챗봇을 해 보니까 쉽게 되잖아요. 그날도 동화책 그거 만드는 것도 제가 챗봇으로 할 거니까 그날 오셔 가지고 또 동화책 이미지도 뚝딱뚝딱 만들어 보시고 시와집도 얘가 어떻게 막 써 달라고 하면 글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쉽게 써 주거든요. 그렇게 오셔 가지고 특별한 체험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실 거죠? 오실 거면 신청폰 작성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맞아요. 정말 쉽게 되죠. 제가 너무 쉽게 알려 드린 거예요 그냥. 어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쉽게 알려 드린 거예요. 북극구 출판하는 거? 네. 북극구 출판하는 거는 음 유료 강의 들으세요. 그 출판하는 거는 그 과정이 종이책을 표지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종이책을 만드는 강의를 안 하시고 전자책 출판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책 출판하는 건 사실 너무 쉽거든요. 근데 종이책은 그 표지를 제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표지 뒷표지 그다음에 책등 그 가운데 있는 것까지 다 규격 맞춰 가지고 그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쪼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시려면 좀 유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한번 들어 놓으면 어 책을 한 권 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수월하게 책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시면 혹시 거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 너무 강의를 잘했나 봐요. 네 그래서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아까 그 토요일 날 무료 특강 하는 거 신청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혹시 제가 또 아까 드린 팀 채팅에 혹시 들어오실 분은 팀 채팅에 클릭해 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제가 거기서 좋은 정보라든가 이런 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 채팅방에 공유 드릴게요. 네. 공유 드릴게요. 네. 오늘 하는 거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 우리 민지 님이 또 글 올려 주셨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올려 주셨네요. 그리고 챗봇 지금 드려 버릴까요? 음. 지금 여기다가도 넣어 드릴게요. 제가 팀 채팅방에다가도 올려 드리는데 한번 바로 해 보실 수 있도록 요렇게 네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2 시간을 거의 가까이 진행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맞춰도 되죠 이제?" "이제 맞춰도 돼요." 하면 3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지금 신청서 쓰셨으면 네 저는 이제 요거 그만 제가 인제 줌 요거 닫도록 할 테니까요. 늦은 시간이니까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도 제가 중지하고 네. 미수 님도 신청하셨었나? 이름이 성함이 어. 그래서 제가 오늘 나름대로 그냥 쪼끔 예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중지하고요. 예 그다음에